네,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이 대한체육인학회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저희 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시작되고 저번에 몇 분 기자분들 만나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회장님과 몇몇 이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기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학회에서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전례 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학회가 내부 회원들과 또 타 영역의 치과 의사들과의 또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문직 기자님들께서 저희 학회의 보고사항과 또 의욕 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잘 평가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먼저 참석하신 저희 학회 임원진과 참석하신 기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회장님이신 김경호 회장님이십니다. 수석 부회장이시고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승학 교수님입니다. 권병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병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총무이사님이신 홍정진 이사님이십니다. 재무이사님이신 최종호 이사님이십니다. 학술이사님이신 차정열 이사님이십니다. 대협력이사이신 황영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청소년 치아교정 담당 이사님이신 안윤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의 사무국장님이신 고재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11월 6일까지 총 3일간 평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수원의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지금 수원의 화성에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원의 화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주제는 패션 포 롱 저니 웨이트 앤 널처입니다. 주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교정 치료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1년, 2년 끝날 수도 있지만 3년, 4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더라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네이처 앤 너처라는 거는 본성이냐 양육이냐 예전부터 내려왔던 논쟁이죠. 사람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과연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 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삐뚤삐뚤한 치아가 교정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 치아 상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에 거쳐서 또 재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교정사는 단순히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순간적인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의 부정교육을 치료해주고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주제로 패션 포 롱 전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연이 이런 롱텀,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위기와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 학술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오래전부터 해외 6개국에 12명의 국제 연자를 섭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브라질, 이태리, 스위스, 대만의 유명 연자를 이미 섭외를 했는데요. 이러한 학술대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초반에 없애고자 해외 연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치과 의사에 대한 오프라인 등록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행사장 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연장 외에 강의 장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디움 아크릴 차단막 설치와 그리고 참석자 간의 철저한 스크린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코로나 위기 단계가 상용됐을 경우에 이를 대비한 국내 연자의 온라인 강연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의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해상도가 낮아가지고요. 지금 브로셔, 영문 브로셔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스페셜 렉처로는 전 5분의 연자가 초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루차 전 교수님께서는 교정치료에 대한 그 마무리에 대한 10가지 팁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국내에서도 전인숙 교수님께서 30년간의 치료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획적인 부정교합의 문제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을 강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박효상 교수님께서도 미니스쿨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강연해 주시고요. 구미나 전 회장님께서도 미니스쿨을 이용한 성장 조절과 비발치 치료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올해는 8회 한국, 일본 조인트 시포지엄이 있는 해입니다. 네 분의 연사가 롱텀 스테빌리티, 장기적 치료에 대한 교정 치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시고요. 진단에 대한 부분, 진단에 대해서 관련된 장기적 치료의 안정성, 그리고 개방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의 안정성, 그 다음에 과계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의 안정성, 그 다음에 비발치 치료에 대한 미니스쿨을 이용한 비발치 치료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모두 교정 치료의 안정성에 관련된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심포지움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제별로 특별한 세션을 좀 마련했습니다.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최근 교정 치료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좀 짚었는데요. 첫 번째는 급속 교정에 대해서 텍사스의 테드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디지털 교정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대만의 닥터 챙 선생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이시기도 하고 전 회장님이시기도 한 두 분의 교수님의 특강도 준비했습니다. 교정 치료에 대해서 기능적인 고려사항과 그리고 마이크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부 부정교합 치료에 대한 부분도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투명 교정에 대해서도 과연 올바른 치료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레코 선생님 이태리에서 이 얼라이너를 이용해서 발치 치료에 적용하는 강연을 준비하실 예정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반대 개념으로 그 세인트루이스의 우리 한국 교수님이시죠. 김기범 교수님께서 얼라이너에 대한 치료의 다른 면에 대해서 함께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면 질환에 대한 부분들, 요즘 코골이, 수면무호흡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이슈가 많은데요. 그런 에어웨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별 세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의 수면센터에 계시는 스탠리 뉴 교수가 수면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수면 쪽에 대해서 저명하신 김명리 선생님께서도 요 교정의사가 알고 있어야 될 수면 질환,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인에서 특별히 또 많은 돌출 환자들, 입술 돌출에 대한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한 주제로요. 이기진 교수님과 그리고 브라질의 마르테 선생님께서 요 양악 돌출, 치아 돌출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이제 세션을 저희가 추가했는데요. 3D 프린팅 중에서 메탈 프린팅 분야가 지금 교정 치료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성공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이먼 그라프 선생님 3D 프린팅에 대한 메탈 프린팅에 대한 인장 교정에 대한 적용 예를 강의로 준비해 주시고요.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서 3차원 분석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2019년 학술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이 중장년층에 대한 교정 치료가 결과적으로 미치는 긍정성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 과제를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십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초록 접수는 이제 8월 3일
마감이 되고요. 사전 등록은 9월 20일입니다. 접수 게시는 이제 별도 공지 예정이고요.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감사합니다. 제 발표할 내용은 여기 저희 배포한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위원회에서 저희가 먼저 학회 임원진을 소개하는 도표를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치과교육학회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넘버링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소개하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국민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서 KBS FM 라디오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 의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매년 5월달에 치르던 바르니에라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체적 성격의 또 저희가 캠페인은 이제 계속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일환으로 마련하였고요. 이런 라디오와의 어떤 그 캠페인 진행은 상시적 캠페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33일간 KBS 제1FM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김경래의 최강시사라는 꽤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40초의 교정학교 캠페인을 송출하기로 계약을 하였고요. 캠페인의 내용은 7세 아동부터 교정 의사에게 생애 첫 교정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는 우리 학회의원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대국민 홍보 주제를 한 4-5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여서 긴 로드맵을 갖고 이런 홍보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저희 사업은 전국적인 부정교합 유병률 연구 사업인데요. 연구 목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 검진에서 부정교합 유병률이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뢰성 있게 그리고 대규모로 이렇게 이런 서베이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 유형을 유형별로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자 하고요. 이를 향후 교정학회의 어떤 홍보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제 김정기 부회장님이시고요. 실행이사는 임성훈 이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임상교정 지침서 개정 발간입니다. 그래서 개정 발간의 목적은 저희가 2010년 9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이때 임상교정 지침서라는 것을 발간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그때 벌써 10년이 경과하여서 그동안의 어떤 법적, 사회적 배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개정을 하기로 하였고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개업의 회원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회원들, 개업의 회원들을 위한 어떤 법적, 학술적,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신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가장 가깝게 뺄 수 있는 그런 책꽂이에 꽂아놓고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콘텐츠의 업그레이드에 추가해서 광고윤리,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광고윤리 가이드라인이 추가된 교정 개업위의 바이블과 같은 역할의 개정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최고의 발간팀을 구성하였고요. 이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는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1월달이 지났고 또 많은 전문의와 인정의 선생님들이 이제 배출되었는데요. 기술연자 경과 조치 후에 저희 학회 회원 현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 13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이 1월달에 2차례 걸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회원 수가 이제 3,283명에 인정의 수 1,726명, 전문의 수 1,431명. 2020년에 1월달에 그 시험을 통해서 신규로 배출된 전문의 수는 57명을 포함해서 총 전문의 수는 1,332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전공의 학술대회도 원래 저희 이제 5월달에 개최되는 것이 이제까지 거의 예외 없는 20년 이상의 어떤 개최 시기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년 5월에 개최하던 전공의 학술대회를 금년에는 8월 22일 학술대회의 장소와 같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가 이 학술대회보다 훨씬 더 일찍 열리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오프라인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진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에서 저희 학회 회원들의 어떤 경영 관련 조금 더 원활한 학회 회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요 학회 회원 찾기 그 항목을 저희가 실시간 지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론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찾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거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가까운 동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교정 의사를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치과교정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학회 의사 찾기에 바로 확인하면 네, 이런 식으로 지도 기반으로 저희 학회 회원님들의 분포, 그 병원의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뭐 해외나 아이파크 여기 사시는 분이 그런 일을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 마크가 된 게 이제 근처에 있는 저희 교정학회 회원님들 이제 그 병원 신상 항목이 나올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정회원인지 여부, 인정인지 여부, 전문의인지 여부 이런 것이 표시되도록 전화번호와 주소가 같이 나타나게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문의나 인정의가 없으시면 그 표시는 되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문의가 인정이 다 있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바른이 봉사회 회원님들도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학회 회원님들도 다 저희 소중한 회원님들이시지만 바른이 봉사 회원님들은 더 큰 애정을 갖고 또 많이 또 저희 그 정책에 많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른이 봉사회 회원님을 또 한 번 더 표시하는 그런 그 표시 방법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전문의, 인정이, 바른이 봉사회 회원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구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홍보위원회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에서 했을 때는 부수수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코엑스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부수수를 보여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수수에 대해서는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아직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위원회는 보고는 이 정도 부수수 정도 말씀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치아 교정 담당 이사님께서 바른이 봉사회 금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윤표 이사님이십니다. 네, 청소년 치아 교정 담당 안윤표 이사입니다. 저기 사단법인 바른이 봉사회는 대한치과교정학회 대내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지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의 사업의 성과하고 또 그간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호텔에서 기념식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대국민 홍보 사업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장학 사업, 청소년 치아 교정 지원 사업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사업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교정 치료에 대한 건강 상식을 도모하고 후천적인 부종격 발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이제 치료 비용의 증가를 막아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일간지나
그런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치과 교정학 분야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 과제를 공모 또는 기획하고 선정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였고요. 세 번째 사업은 이제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과 교정학을 전공하는 내외국인 전공의 또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연구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민간 외교에 또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간 작년에 300여만 원을 이렇게 5분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거의 6천만 원 이상의 장학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이제 바른이 봉사의 가장 실질적인 주된 업무이면서도 많은 이제 저소득층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무료 교정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삼성꿈 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부와 봉사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매년 그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치과를 바른이 봉사회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이렇게 저희 선정하고요. 또 꿈 장학생들은 삼성꿈 장학재단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1,353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요. 저희가 총 자원봉사자분들은 한 581명 이렇게 작년까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도 5월 11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요. 예년보다 더 많은 144분의 그런 저희 회원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치과 경영이 많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회원들의 사회 참여에 더 적극적인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의 추진 일정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자 치과는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 이제 그 지금 꿈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9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외 참가하는 연자의 나라 수와 그리고 연자의 수와 그리고 참석하는 해외 참석 등록자들 다 포함했는데요. 올해 이 행사들이 이런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2주 동안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국제 행사가 취소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등록자에 대해서는 해외 참석자에 대한 제한 없이 나라와 그리고 참석하는 해외 연자의 기본적인 수를 맞춰주기는 국제학술대회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춰서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거고요. 올해 한해서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아마 4분의 1로 원래 신청했던 거에 4분의 1로 좀 축소가 된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교정학회 학술대회가 하반기가 상당히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술대회 연장하는 뭐 화상 온라인으로 해외 연장 진행하기를 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현재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그 행사들이 다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 CBEX에서도 업체 측이랑 주최 측에 약간의 조금 어떤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 상황들이 가라앉아서 정상적으로 그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저희가 여의치 않다면 이것도 역시 버추얼 전시회를 어느 정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 갖다가 같이 그 업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좀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그 딱 정해서 이렇게 강행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는 상황에 맞춰서 서로 저희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회원님들하고 업체들의 상황을 맞춰서 그게 최적의 어떤 학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강연을 하다 보면은 국내끼리는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트래픽이 없는데 저도 많이 해보니까 해외 연자분들이 들어올 때 중간에 이 커넥션에 대한 문제가 종종 생겨서 특히 저희 이번에 12명이 해외 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문제가 되면 시간들이 많이 딜레이 되거나 심지어 캔슬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해외 연자분한테는 사전에 온라인에 대한 사전 녹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프리 리코딩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연장 하기 전에 저희가 접속을 해가지고 해당 연자분의 온라인 강연을 한번 녹화해 놓고요.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학회 때 동시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외 연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수고스럽게도 2번 정도 이제 발표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도 하시고 당일날 오프라인 때도 행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수도권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뭐 특별한 이유나 사정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워낙 회원들이 많아셔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했을 때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학회 이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평의원에서랑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만 지방에서 하는 걸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걸 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하다 보면 참석 인원이 많이 줄고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집행부가 진행이 되면 웬만하면 서울에서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 하는 수원도 코엑스 쪽에서 이제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이 국제학술대회가 아니면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제학술대회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진행하는 거는 몇 명이 되고 이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코엑스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밀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찾다가 그 전에 송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송도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데 작년에 이제 수원에 계신 이제 부회장님이 수원 컨벤션 센터가 처음 생겼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가서 저희 확인했는데 사실은 코엑스보다 더 좋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주무이사님들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아마 코엑스보다도 훨씬 더 경비도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접근성도 강남에서 이렇게 택시를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원 컨벤션이 나중에 그 주위에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호수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다른 타 학회에서 아마 우리가 올해 교정학회에서 코로나가 아니면서 성공적으로 잘하면 아마 치과 강의들은 타 학회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으면 가보시면 굉장히 풍경이 좋습니다. 에 대한 보수교에 대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술대회는 국내 그 회원들에 대한 오프라인 학술대회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추가하는 거는 오프라인이지만 저희가 못 보는 강연들이 있잖아요. 해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할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오프라인 학술대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해외 연자들의 강연은 오프라인 장소에서 송출이 되는 거예요? 송출도 기본은 그렇게 합니다. 강연장에서 저희가 해외 연자가 강의하는 걸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질문 시간을 통해서 해외 연자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션이 끝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분들은 알선이라는 건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이라고 이제 홍보를 이제 위치를 그냥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아까 그렇게 뭐 저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순수한 의도로 회원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회원을 전문의로 전문의로 제한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뭐 이제 저희 그 자체 내에서 그 회원 선발 그 자격 자체가 지금 평의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괄 자의적으로 뭐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의원회에서 회원 선발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회원 지금 가입은요 지금 제한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회원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랑 저희들 정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은 교정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면 아무나 일반 교정 수련 안 받은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GP가 못 들어오는 거지. 교정학 석사 받은 분들은 준회원, 그 다음에 준회원으로 들어와서 학술대회를 잘 참석하고 그 회원의 자격을 잘 유지하면 5년이 지나면 정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딴 순위들도 나중에 회원이 되지만 그냥 일반 교정 수련 안 받은 분들도 본인이 교정학위 석사 공부만 하면 교정학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원 잠깐 드리면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피부과 의사회, 피부과학회나 성형외과학회에서 다 비슷한 이런 어떤 학회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뭐 피부과학회에서는 우리 피부과학회 회원들한테 받아라 뭐 그런 시술을 그런 거 다 보고 그다음 법적 검토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벤티는 절대시키지 않네요. 태그가 붙는 거고 전문의가 있으시면 전문의 태그가 붙는 거고요. 바른이 봉사회는 아직 그 태그를 아직 안 붙였는데 조만간에 이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른이 봉사회 회원이신 분도 태그를 붙여서 일반 내용들도 예,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강고능협회 뭐 인정이나 전문의 표기가 안 되신 분들이 일반 회원, 준회원까지 다 표시되고 있어요. 네. 입사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하는 것도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 굉장히 많이 신경 써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학술위원이랑 이런 쪽에서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바꿔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서서 사진 찍은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 밋밋하네요. 그래도 뭐 오였는데 한번 화이트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